뭐랄까, 일단은 그거 있잖아. 나라에서 잘못되면 일단은 대통령 책임이 되는 거와 네.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더민주의 책임이고,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을 찾자면은, 나간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책임이 99%에 있다고 봐요,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갔는데, 그래서 다른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뭐가 다른 정당인가? 영산강 전투만 하고 있잖아, 지금. 네. 잘해 호남 자민련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다른 류의 정치 세력화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훨씬 더 많이 투영돼서 그 당내에서 그 정치적 목적 실현이 마땅치 않다고 보니까 나가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야권에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야권에만 파괴적인 게 아니라 자기 목표도 달성 못 하잖아. 지금 안철수 의원이 노원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마 정치 재개가 쉽지 않겠죠. 네. 은퇴해야죠, 뭐. 은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은퇴하겠죠. 국민들이 은퇴시키겠죠, 국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네. 낙선하면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소망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현실 정치라는 게 자기가 목표하고 의도하는 거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자기의 정치적 행위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 가능한 어떤 결과로 나타날 때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기가 느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하는 정치 행위가 국가에, 사회에, 선거에, 야권에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나타낼지가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데 조금의 책임의식도 안 느끼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다른 거죠. 네. 플랜 A, B가 있었단 말이죠. 플랜 A는 뭐였냐면 야권 종말론이에요. 한상진 씨가 얘기했잖아요. 지더라도 아주 화끈하게 지자. 그런 다음에 야권을 재편하자라는 거고, 거기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석권하고 수도권에서 폭망해가지고 더민주에게 참패 책임을 넘기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반반만 해도 자기들이 제1야당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플랜 A였는데 그게 물 건너갔잖아요. 근데 이제 플랜 B가 남은 건 뭐냐면은 원내 교섭단체라도 만들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당의 대권 후보가 된다면 대선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당대당이지만 인물 대 인물의 그 지지도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한때 좀 앞선 적도 있었거든. 문재인 씨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용해서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명분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네가 양보해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가서 양보하라 하면 되지. 왜 당을 쪼개가지고 인려다야구를 만들고 지랄이야, 정말.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려면 그거밖에 없어, 이 사람의 수로서는. 근데 지금 이제 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들은 사실은 저 당내에서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내지는 도전할 수 있는 목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당을 만들고, 누구나 사실은 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를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뚜렷한 대의와 명분과 그 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지. 네. 근데 국민의당에 지금 어떤 대의, 명분, 비전이 있는지,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당을 전혀 다른 종류의 정당으로 보는지, 저는 정의당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진 않아. 좀 다르지. 새 정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공천 결과를 보세요. 새 정치라고 했는데, 그 새 정치에 맞는 것을 하는 게 정의당이거든요. 정의당이 이미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뭘 새 정치를 하겠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게 기껏해야 칼 가져와라 하면서 들어놓고, 그 다음에 도끼 갖고 오고 이런. 이게 이런 장면을 몇십 년 만에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정치도 이런 구정치가 이런 구정치는 진짜. 자, 이제 잠깐 중간에 새정치 진짜 하는 데는 정의당뿐이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정의당에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니까 그런 정의당의 잡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아니, 우리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노력하고 있다는 노력하고 기본이고 정상이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야권 연대가 안 된 거요. 지금도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19대 총선 때 야권연대 했지만 졌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야권연대에서 두 당이 140석을 했어요. 근데 난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야권연대를 안 했으면 그때 야당이 100석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야권연대를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은 게 그거였고 국민들로서는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이번 경우에 사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그냥 갔고 안철수 씨가 당을 안 나와서 당을 만드는 이런 일을 안 했더라면 그러면 법야권 전략협의체가 작년 연말에 이미 만들어져서 구도가 훨씬 단순한 원샷 구도가 경선을 됐겠죠. 하든 네. 아니면 뭐 공천권을 다 그 전략협의체에 이양해서 거기서 안심번호 경선을 시켜서 뭐 경쟁력으로 경선을 하든 뭘 해서 여야 단일 구도가 됐을 거라고 지금. 그러면 인물에서 안 뒤지고 영입도 더 잘 됐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슈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선거는 이제 과반수 득표를 바라볼 수 있는 선거예요. 지난번 19대보다 10석 20석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선거였는데 지금 안철수 씨가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저 더민주에서는 국민의당을 죽여 없애야 되니까 연대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계속 탈당이 이어지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자기가 자리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욕먹는 것 때문에 얼굴이 따가우니까 결국은 물러나면서 김종인이라는 좀 이상한 선무당을 영입을 해버렸고 그리고 김종인 씨는 들어와서 오로지 영산강 전투에서 저 국민의당 말살하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정의당하고는 연대는 아예 생각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선거 시작되면 이제 힘센 놈한테 몰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뭉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겠으나 안철수 씨 자신의 선택이 일파만파 나비 효과처럼 연쇄 반응을 초래해서 이 상황에 온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지금 얘기해야 될 시점이잖아. 근데 뭐 잘났다고 지금도 계속 떠들면서 남용만 하고 다니냐고. 나는 사실 내가 노원병 유권자면 낙선운동 할 것 같아 이 동네에서. 내가 정의당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면 낙선운동 할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뭔가 살다 보면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잡는 그런 유형이 있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계속 가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 전 과정을 지나온 과정을 이제 스스로 합리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저는 그런 후자의 유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이 뭐 대권 이런 개인의 정치적 목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분명히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런 득표력을 보여줘야 돼요. 호남에서만 뭐 의석을 얻는다 그래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28개 다 먹으면 뭐 하게. 네. 근데 지금 보면 본인의 당선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수도권에서는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안철수 의원 빼고는 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국민의당 후보가.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벗어나면 안철수 씨 말고는 당선권에 근접해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본인이 크게 어쨌든 동기부여가 됐든 본인의 어떤 대권이라는 그런 정치적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멀어지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게 전체가 다 꼬인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정의당의 법야권 전략협의체 제안도 그런 기회였고 그렇죠. 또 뭐 좀 늦긴 했습니다만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통합이 아니면 연대라도 하자. 근데 다 거부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중앙당에 연대하면 징계한대. 중앙당의 허락 없이 연대하면은 뭐 징계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형사고소까지 하겠다 업무방해로 살벌하네. 이렇게 자당 후보들한테 엄포를 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새정치네. 굉장히 졸렬한 상황 진짜 아닙니까? 새로운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치잖아 이게. 상황이 굉장히 옹색하고 졸렬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까지 내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 선거 16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권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이 스스로 이 선택을 하겠지만 유권자들의 선택 이전에 정당들이 좀 올바른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야권의 모든 정당들에게 사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안철수 씨 보고 지금 이거 하라는 얘기는 무리한 얘기고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어요. 그렇죠. 내 관심은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진 교수가 소개했던 매일경제신문, MBN 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있잖아요. 이걸 잘 뜯어봐야 돼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번 선거 하나만 하다 투표장에 갈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여론조사는 해석이 중요한데 제가 이 아까 진 교수가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노원병하고 세종시 두 군데만 좀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 이 조사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냐 하면 샘플 수가 얼마나 많냐 이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조사 방식이 어떠냐. 그러니까 휴대폰 조사를 했냐. 아니면 유선으로 했냐. 유선은 이제 집 전화를 했냐. 그다음에 집 전화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골라서 했냐, 무작위로 걸어서 했냐. 이게 따라서 다 달라요. 조사 기법에 따라서 또 달라요. 조사 기법에 따라서 이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몇 시에 어느 요일에 조사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응답률이 얼마나 되는 조사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유권자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극히 일부를 드러내서 전체를 추측해보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경향성만 보는 거죠. 그래서 노원병을 보면 이 조사를 언제 한 거냐면 3월 23일에서 26일 사이 낮에 했어요. 낮에. 평일이잖아요. 평일 낮에 집 전화로 했어요. 노년층이 주로 받는 거죠. ARS로요. 그러면 평일 낮 시간에 집에서 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른바 바이어스, 편차가 있는 거예요. 모집단인 유권자 집단하고. 그래서 이게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거는 지금 추측하기 좀 어려운데요. 대개 이런 경우가 자영업자, 고령층, 그다음에 전업주부에게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노원병을 예를 들면 안철수 씨의 주 지지 기반이 지금 어디지? 만약 이게 직장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집 전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조사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높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호남 지역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지지층이 전통적 야권 지지층 쪽에서 고령층이었다면 노년층이에요. 실제로 이 32% 나온 이 조사도 과대평가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원병은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해서 오차범위 안에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지만 현저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거나 또는 그보다 현저히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노원병은 투표해봐야 안다는 결론이에요. 네. 거기다가 더민주 후보인 황창하 후보가 소위 친노 후보인데 이 사람은 자기 무슨 SNS 계정에다가 친노 운동권이라고 선언했죠. 자기 친노 운동권이라고 써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한명숙 총리 비서관, 수석 비서관이었고 이해찬 총리 비서관이고 운동권 출신이라고 써놓고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지지율이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13% 내외밖에 지금 안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노원병 선거는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선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안철수 씨가 지금까지처럼 정치하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낙선시키는 쪽이 야권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훨씬 낫지 않나. 차라리 낫다. 차라리. 뭐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사람이 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여기 찍기 싫으면 1번은 우리는 찍는 건 안 권하니까 4번도 있고 3번도 있고 3번은 이제 안철수 씨고 2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는 이 일여다야의 선거 구도를 만들어서 이슈와 인물에서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여당이 개헌선까지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이 전체 책임의 핵심을 맡아야 될 게 안철수 의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 이 책임을 유권자들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열받았으나. 재편하자라는 거고 거기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석권하고 수도권에서 폭망해가지고 더민주에게 참패 책임을 넘기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반반만 해도 자기들이 제1야당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플랜 A였는데 그게 물 건너갔잖아요. 근데 이제 플랜 B가 남은 건 뭐냐면은 원내 교섭단체라도 만들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당의 대권 후보가 된다면 대선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당대당이지만 인물 대 인물의 그 지지도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한때 좀 앞선 적도 있었거든. 문재인 씨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용해서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명분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네가 양보해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가서 양보하라 하면 되지. 왜 당을 쪼개가지고 일여다야구를 만들고 지랄이야 정말.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려면 그거밖에 없어. 이 사람의 수로서는. 근데 지금 이제 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들은 사실은 저 당내에서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내지는 도전할 수 있는 목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당을 만들고 누구나 사실은 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를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뚜렷한 대의와 명분과
그 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공하지. 네. 근데 국민의당에 지금 어떤 대의 명분 비전이 있는지,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당을 전혀 다른 종류의 정당으로 보는지, 저는 정의당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진 않아. 좀 아니, 다르지. 뭐랄까, 일단은, 그거 있잖아. 나라에서 잘못되면 일단은 대통령 책임이 되는 거와 네. 마찬가지고. 그런 그런 의미에서 더민주의 책임이고,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을 찾자면은, 나간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책임이 99%에 있다고 봐요.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갔는데, 그래서 다른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뭐가 다른 정당인가? 영산강 전투만 하고 있잖아, 지금. 네. 잘해 호남 자민련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다른 유의 정치 세력화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훨씬 더 많이 투영돼서 그 당내에서 그 정치적 목적 실현이 마땅치 않다고 보니까 나가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야권에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야권에만 파괴적인 게 아니라 거죠. 자기 목표도 달성 못 하잖아. 지금 안철수 의원이 노원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마 정치 재개가 쉽지 않겠죠. 네. 은퇴해야죠, 뭐. 은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은퇴하겠죠. 국민들이 은퇴시키겠죠, 국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네. 낙선하면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서망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현실 정치라는 게 자기가 목표하고 의도하는 거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자기의 정치적 행위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 가능한 어떤 결과로 나타날 때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기가 느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하는 정치 행위가 국가에, 사회에, 선거에, 야권에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나타낼지가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데 조금의 책임의식도 안 느끼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에 전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다른 거죠. 네. 플랜 A, B가 있었단 말이죠. 플랜 A는 뭐였냐면 야권 종말론이에요. 한상진 씨가 얘기했잖아요. 지더라도 아주 화끈하게 지자. 그런 다음에 야권을